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네, 주진우 의원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보도가 하나 났는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내년으로 연기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헌법재판소에서 무리하고 편파적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요, 방통위원장에 취임하고 나서 2일 만에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남발한 사례인데요. 2일 만에 방통위원장이 일을 하면 뭘 했겠습니까? 근데 탄핵 사유로 든 게 딱 하나예요. 방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5명의 방통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명이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서 국회에서 추천이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그러니까 뭐 이견이 있다라기보다 민주당이 방통위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국회 추천 몫의 3명을 제대로 추천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만으로 이제 결정을 한 것이 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탄핵 사유다. 이런 걸로 이제 탄핵 소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은 사실 사실관계는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결정도 사실 간단합니다. 법리적인 판단 부분만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8월 2일에 이미 탄핵 소추가 됐어요. 그리고 거의 현재 140일 가까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12월 24일에 변론기일이 마지막으로 열리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1월 15일로 미뤄버리면 결국은 이 결정은 한참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선고가 나는 것이 훨씬 늦게 지금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만 먼저 결정이 나고 그때까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결론을 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부당하냐면 첫 번째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6명으로 막 탄핵 심리를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하시는 분이 문영배 재판관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 때 지명이 되신 재판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년 4월 18일이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근데 본인들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것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게 재판관의 임기에 맞춰서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재판을 고의로 지연할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판이 신속하지만 또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건 재판이 아니죠. 그래서 탄핵 재판에 있어서 탄핵 재판 심리를 하다 보면 그 전에 결론 날 수도 있지만 4월 18일 이후에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헌법이 작동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두 분이 임기 만료 전에 무조건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면 그건 제대로 된 재판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리한 장면이 많이 연출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해볼게요. 첫 번째, 6명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6명으로 최대한 재판의 진도를 빼놓고 진도를 뺀 다음에 나중에 다른 재판관들이 합류하면 결론을 빨리 내겠다 이런 건데요. 이게 신속재판 측면에서는 좀 유리한 방법이지만 공정한 재판 차원에서는 이게 형평성에 엄청 반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 23조 상으로 헌법재판관을 7명 이상으로 심리한다라고 딱 명시적인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규정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나 탄핵시킨 게 나의 공무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거야. 그래서 나는 좀 빨리 탄핵 재판과 동시에 내 헌법 소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기본권도 좀 지켜줘라는 소송을, 맞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면 이진숙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맞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내 권리를 오히려 니네들이 침해한 거니까 내 권리에 대한 판단도 해줘 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야, 7명 이상 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방통위 업무도 마비가 되니까 제발 좀 내 거는 좀 빨리 좀 해줘. 빨리 선고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하고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변호인들하고는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진숙 위원장은 빨리 받고 싶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정하게 또 본인들의 반대 신문권도 보장된 상태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다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당사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의 헌법 소원에 하는 과정에서 이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으로 심리해야 된다는 규정을 잠시 정지시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다가 적용하는 게 일단 문제가 있고요. 왜 만약에 오늘 이 미뤄진 게 아니고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을 미루지 않고 이번에 결론을 만약에 12월 24일에 재판을 열고 1월 달쯤 선고한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1월 달에 선고되면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이진숙 위원장의 결론이 나면 이 7명 이상으로 심리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을 효력정지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당시에 그 효력정지됐던 그 가처분 결정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이 선고할 때까지 이 7명 이상으로 심리한다는 이 규정은 정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이 먼저 결론 나면 6명으로 심리를 급하게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진숙 위원장 재판만 미루냐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진숙 위원장 재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재판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이제 법리 다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계엄에 대한 법리 다툼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이틀 만에 방통위원장을 그 탄핵 소추시키고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하는 중앙지검장을 탄핵 소추하는 일련의 과정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도였다라는 게 핵심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단도 당연히 이게 선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재판이 지금 열렸다면 제가 이거 먼저 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140일이나 끌어왔고 재판도 몇 번 열렸고 12월 24일이면 재판이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선거만 앞두고 있는데 이 재판만 미룬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잖아요. 24일은 날짜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들끼리 모여서 재판만 하루 하면 되는 것을 왜 이거를 기교적으로 미루냐는 것이죠. 그것은 6명으로 졸속으로 빨리빨리 진행해서 4월 18일 전에 무조건 결론 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재판은 재판의 결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재판관의 임기에 맞춰서 어떻게 재판을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부당한 것이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요, 문재인 대통령 때 지명되다 보니까 우리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편향된 판결을 많이 했어요. 제가 판결에 대해서는 딱히 비판하지 않겠는데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사례만 설명을 하면 이정석 검사가 그 9대 0으로 그 탄핵 사유에 있어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게 별개의 의견을 냈어요. 공무원으로서의 상실 의무는 위반됐다. 하지만 탄핵 사유는 약간 모자라다. 이런 식의 좀 그 다른 재판관과는 달리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는 좀 불리한 결론을 내렸고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거기서도 별개의 의견을 냈어요. 이상민 장관의 발언한 것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냐, 뭐 공무원으로 상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재판관과는 달리 별개의 의견을 내서 그때도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탄핵 사유로는 조금 모자라다는 식으로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탄핵과 관련돼서의 어떤 지형으로 보면 가장 탄핵을 쉽게 결론 내리는 지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법조인 출신으로서 이 문현배 재판소장의 재판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그 전에 날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무조건 그 전에 내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설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은 재판대로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 재판을 미룬 부분은 굉장히 비판의 소지가 높다.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5일째 송달을 받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5일째 송달을 안 받으니까 국민적 비판이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받으면 좋죠. 근데 이재명 대표 재판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재판을 끄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송달을 안 받고 공시송달에 의해 가지고 14일씩 관보에 게재해 가면서 재판을 했고요. 요번에도 3번을 발송해서 3번째 받았어요. 그게 뭐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건 터지고 나서 10며칠 만에 탄핵 소추하고 그러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6명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변론 준비 기일을 너무 빨리 잡았어요. 12월 27일. 원래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송달 절차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은 30일 또는 20일의 시간을 줘요. 그래서 그때 충분히 준비하게 해주는데 이거는 너무 빨리 12월 27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송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자료 제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그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막 보냈지 않습니까? 국회까지 찾아와서 3번 만에 겨우 전달이 됐어요. 이때부터 이제 서류 내십시오. 항소 이유서 내면 이제 그 다음에 재판기일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거든요. 근데 재판이 시작되기 위한 첫 번째 서류가 도달하기도 전에 증거조사부터 하겠습니다. 무슨 자료 내세요? 이거는 어떤 민사소송이나 어떤 형사소송에서도 국민 여러분들 이런 재판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것은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으면 헌법의 어떤 가치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헌법상 헌법정신과 헌법가치, 법치주의 이런 거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탄핵 재판도 하는 것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서두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재판과 단순 비교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 재판에 따른 헌법적 문제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2심까지 선고된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했다라고 하면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그 재판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게 의견이 정지된다는 분도 있지만 저처럼 정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법조인도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 헌법이 이렇게 재판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를 상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론부터 해서 이 헌법에 나와 있는 이 헌법의 공백 상황을 잘 국민들의 분열이 없도록, 국론 분열이 없도록 법률적으로 잘 정리를 해줘야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절차적으로 긴 부분부터 잘못되면은 아주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판부의 성향을 잘 분석하진 않는데요. 이 예전부터 문재인 정부 때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게 현재 재판관으로 있는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은요. 우리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 하는 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것까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는 법원 내에서도 이 약간의 정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비판이 기존에 있어 왔고, 이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현재 야당에서 추천해 왔던 정계선 후보, 마은혁 후보도 우리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에요. 그러면 그 몇백 명 되지도 않는 조그만 연구회 출신의 재판관이 9명 중에 4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재판관의 다양성이나 여러 가지 구성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3명씩으로 나눠서 구성원의 다양성을 보장해 놓은 것인데, 특정 연구회 출신이 4명이 된다라고 하면 그 결론의 편파성이 그 구조 자체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회 활동은 자유지만 이 기본적인 비율이 너무 높아요. 전체 법조인 숫자 대비 그 연구회에 가입된 분들은 정말 극소수거든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야당에서 2명 추천하신 분도 우리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던 재판관 2명도 우리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 출신. 이렇거든요. 다른 재판관들은 무슨 뚜렷한 연구회 출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편향성에 대한 의심조차도 걷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재판 진행을 이거 편파적이네라는 생각을 못하도록 굉장히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송달 문제도요. 지금 보통 최강욱 의원이나 이런 경우에 제가 비판을 했지만 2달씩 3달씩 걸렸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훨씬 탄핵 재판이 빨리 열려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5일 됐다고 해서 송달 방법을 아까 언론 보도 보니까 발송 송달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본 적 없어요. 발송 송달이라는 게 송달장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당사자가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공시 송달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우편 송달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는 언론 플레이 하면 안 됩니다. 이 절차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우편 송달과 전자 송달을 동시에 하겠다고 했거든요. 전자 송달은 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전자 송달은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 그 우편으로 받기 힘들고 귀찮으니까 전자로 송달해도 좋아. 전자로 해도 나는 잘 받아볼 수 있어 라고 해서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편 송달과 전자 송달을 동시에 합니까? 이게 마이너한 부분이지만 재판의 기일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 일정과도 맞물려 있고, 여야가 첨예한 상황에서 지금 헌법적으로 구멍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헌법재판소 9명으로 딱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책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책임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기존의 관례와 다르게 여야 한 명씩, 여야가 동의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 재판관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거를 야당이 2명 추천하겠다라고 해서 벌어진 문제예요. 그래서 정계선, 마은혁 후보를 야당 몫으로 2명 보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가 기존의 헌법체계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부당하게 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벌써부터 정계선 후보자의 남편은 지금 탄핵소추를 책임지고 있는 그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자 김희수 변호사가 있는 법인의 소속 변호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해충돌이 간접적으로나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정한 재판을 의심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 판결 성향을 떠나서 추천 체계나 이런 것들이 이 헌법에는 구멍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그 헌법 체계의 구멍을 메꿔야 되는 것이지, 어느 당이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판결에 대한 수용성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 좀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게 지금 절차적인 정의나 절차적인 엄격함이 지켜지지 않고서는
정말로 판결의 수용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재판 오래 걸려서는 안 됩니다. 오래 걸릴 만한 이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빠른 판단을 요청합니다. 오늘 미뤄진 것을 보고 이거는 저는 좀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제 보수 지지자들은 이제 탄핵 상황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6명 재판관에서 판결을 끝까지 받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주심 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이 부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현재 6명 체제에서 일단 졸속으로 진행되면요. 증거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충분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절차적인 보장을 못 받게 돼요. 기록 자체가 엄청 불리하게 구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록이 불리하게 구성되는데 판결이 유리하게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부터 어떻게 보면 가장 당사자의 기본 권리인 재판이 열린다는 통지를 받기도 전에 증거부터 이것 내라 저것 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절차적인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그 보도 보셨겠지만 수사 기록을 가져다 보겠다라고 해요. 수사 기록 물론 갖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사건에 있어서 반대 신문권은 보장 안 합니까? 지금 그런 지적도 있잖아요. 군인들 중에 일부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한 군인들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붙여준 변호사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이든 그런 데서 반대 신문을 함으로써 첨예하게 갈리는 진술에 있어서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재판이 결국 유리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명을 추가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권한대행이 3명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헌법학계에서도 이론이 계속 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권한대행이 그것을 끝까지 3명을 임명하지 것이냐 임명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도 불분명한 영역입니다. 어떻게 결정날지 몰라요. 하지만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뭐 표 계산을 해서 누가 임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일단 절차적인 정의, 방어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덜컥 마지막에 재판관들 몇 명 선임돼서 불리한 기록 가지고 재판을 한다 그러면 그 결론이 나는 것에 대해서 불리하게 결론 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유불리를 떠나서 정확히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도 8명의 재판관이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훨씬 많았어요. 그 시절 임명되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신속한 재판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성향만 믿은 거예요. 그 성향 때문에 아마 이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해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8명이 전원일치가 나왔어요. 물론 생각이 다른 분도 한두 분 있었겠지만 헌법재판소 재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용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8명 중에 한 6, 7명이 이 같은 결론이 되면 만장일치를 좀 유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특정 재판관의 어떤 특정 성향? 저는 그것보다는 재판 기록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또 해야 그게 법치주의에 맞는 겁니다. 제가 문현배 재판소장의 어떤 편향성을 지적할 때도 극히 조심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문현배 재판관도 존경받는 법조인이고 제가 성향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헌법재판은 어차피 이 여야가 각자 지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각자 진영에서 좀 성향에 맞는 재판관을 임명하거나 추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성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 진행이 너무 통상의 예 대비로
적법 절차에 안 맞게 빨리 진행되는 걸 보니까 4월 18일이라는 재판소장, 그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그 기일 전에 맞추겠다라는 의도가 너무 보인다는 거죠. 그건 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도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는 공정한 재판이 아니에요. 당사자의 정당한 방어권은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어권에 대해서도 이 방어권은 꼭 행사시켜줘야 되는데 내 퇴임일자 앞서서 결론을 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면은 그거는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6명의 재판이 유리하냐, 9명의 재판이 유리하냐, 다 변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다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는 법치주의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재판의 공정한 재판 진행이 되어야 대통령 변호인단도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서 이것저것 의혹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중에는 분명히 과장되거나 허위사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의 시시비비가 정확히 가려져야 이번 재판의 결론이 공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 때문에 이것을 6명의 진행이 아니라 9명으로 진행하세요. 이런 차원이라기보다 현재 6명 체제에서 헌법에 구멍이 나 있는데 여야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기존 관례와 맞지 않게 절차적으로 서두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추가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